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놨더니 뭐 노래방이 안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노래방 얼마나 좋은데. 일년에 몇 명 정도 뽑아요? 200명씩은 뽑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증을 교육받으면 주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변리사들은. 그거 가지고 요새 말이 많죠. 말 많죠. 변호사한테 뭐 그러니까. 자동 세무 자격, 자동 변리 자격 이런 것들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약간 화두가 됐던 것 그죠. 같아요. 논쟁거리는 있었지만은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로스쿨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렇죠. 변호사가 수가 급증을 하게 되고 그냥 변리사는 계속 스테디하게 인원수가 증감이 없는데 변호사 수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니까 변호사님들이 그쪽으로 아예 간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못내 불안한 거고 규정상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90% 이상이 공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필드긴 해서 막상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 고객이랑 컨택을 하고 고객이랑 만만치 않다. 수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변호사님은 사실 많지 않고 많지는 않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동으로. 변호사님과 변리사님들이 좀 이렇게 규모를 키워서 좀 이렇게 우리 한 사무소에서 뭐 논스톱 개념으로 다 모든 그렇지, 걸 그렇지. 핸들링 해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님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나는 그냥 변리사 타이틀 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경우고. 그래도 일단은 변리사협회에서는 약간 움직임은 있어요. 두껍지. 10년차 변리사님의 하루 일과하고 그래도 바쁜 시간대는 언제예요? 업무 시간에 정말 제약이 없어요. 어느 변리사는 오전 시간에 집중을 하고 어느 변리사는 저녁 6시가 넘어야 집중을 하는 그런 변리사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전 9시 전으로 좀 많이 몰아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업무 같은 거 보고 뭐 서신 같은 거 보내놓을 걸 다 미리미리 다 보내놓은 다음에 9시 이후에는 좀 고객 미팅 위주로 조금 하다가 저녁에는 힘이 많이 빠지죠. 왜냐면 그러겠네요.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조금 여유 있게 일을 하고 저녁 미팅이 잡혀있는 경우에 저녁 미팅하고 하루 일과 마무리하는 이런 스케줄로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를 찾아오는 주요 고객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기술 기반 창업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스타트업. 아니면은 지금 왕성하게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은 네. IP, Intellectual Property, 그 지식 재산 관련해 가지고 복잡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IP적 마인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네. 회사를 꾸준히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고 이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제3자나 후발주자에 대한 견제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고 내가 IP적 마인드가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슈가 됐다 이러면 주변 소개로 이제 변리사를 찾으신 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죠. 대기업 앞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우리 아이디어 뭐 다 뺏어갔네 막 이렇게 1인 시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있죠. 그런 분들 사연 보면은 억울하겠어. 네, 억울하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발명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다 있어서 고용된 직원이 근무 중에서 발명한 아이디어 네. 가지고서 회사가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오롯이 뭐 인센티브나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지 수익이 막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시위에서 진짜 내 권리 찾아야겠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기는 있어요. 어폐가 있고. 사실 그건 내규에 따라서 정하는 게 사실은 1순위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부 직원인 거고 네. 스타트업이 있는데 대기업이랑 협업을 했어. 근데 대기업에서 연락이 없어. 비슷한 거 런칭해갖고 막 초대박 났어.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그럴 때는 변리사님 찾아가야 되겠네? 제일 첫 번째가 계약서 작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 처음에 업무 진행을 할 때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오픈을 하기 전에 회사에 흥망성쇠가 달린 그러니까.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약서 단계부터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냥 믿은 거죠. 규모 차이가 월등히 나면은 구조상의 문제로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가 이제 IP에 대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발설을 하는 게 정말 이게 어떤 후폭풍을 가지고 올지를 IP적 마인드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나 아니면 문서상의 관리를 좀 잘못했다거나 그러겠네. 과신을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변리사님이 해주는 일은 어떤 거예요?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된 이제 출원 업무나 아니면은 심판 소송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대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분쟁 대리, 뭐 단순히 출원하고 등록 받아들이는 거 말고 제3자 간, 뭐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저희가 조정을 해드리고 대리를 해드리고 IP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지식 재산에 관한 심층 컨설팅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 덥죽 사건 네. 그거는
진짜 양통머리 네. 없잖아요. 덥죽이라는 거는 사실 네. 누구의 저명한 예명이 아니잖아요. 실명도 아니야. 이제 뜰 것 같으니까 근데 상표 찾아보니까 등록된 게 없어요. 없어. 출원된 게 없다는 거지. 내가 일단 출원해 놔야겠다. 근데 상표법상 덥죽이라는 게 일반인에게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게 유명해지지 않았다면은 네. 제3자가 일단 나중에 사용할 거예요라고 해서 출원을 했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심사관 입장에서는 덥죽이라는 게 출원이 되어 있는데 출원된 걸 심사를 하다 보니까 선행상표를 찾아보겠죠. 근데 선행상표가 없어. 뭐 유명하지도 않아. 이 덥죽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방법이 없네. 출원을 시켜줘야겠다라고 했는데 막을 수 있는 사유는 뒷단에서 나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지. 원래 덥죽을 쓰던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신의를 약간 저버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상표법상에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종업원이었는데 맞아요. 지가 나가서 차렸어. 조정을 해주나 보네.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둘이 뭐 체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뭐 계약이 이루어졌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건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등록 사유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덥죽은 이미 유명해져서라도 등록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등록되기는 어려웠었던 케이스였지만 굉장히 불쾌하죠. 그렇지. 예, 이런 걸 아예 출원조차 막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게 이치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남의 거 해놓으면 뭐하냐고. 옛날에 왜 PC방 가잖아요? 도메인 막 따는 애들 있었어. 맞아요. 뭐뭐닷컴 이런 거. 닷컴 열풍이 불었었죠. 그때 막 몇 억씩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봐 다 뺏겨. 사전 갖다 놓고 하는 양복 입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게임도 안 해 걔네들은. 너무 나이가 여기서 나오시는 계속 거 아니에요? 사전만 보고 하는 거야. 2000년도 되기 전에 맞아요. 막 하더라고. 20세기. 무인도에서 네네. 해변에다가 디즈니 캐릭터 하면 구해준대잖아. 지구상에서 최고로 저작권에 대해서 예민한 업체죠. 그래서 항상 그 디즈니 보면은 모든 캐릭터나 모든 그림에 카피라이트라고 맞아. 해가지고 심지어 뭐 펜을 보든 뭐 필통을 보든 항상 그 디즈니에다가 그 카피라이트라는 거 표현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함부로 무단 도용하지 말아라. 까불지 마라. 네. 동대문이나 이런 데 이제 가잖아요. 그럼 디즈니 반팔티 같은 거 엄청 많잖아. 그거 다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잘못하면 된통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쵸? 네, 전 세계적으로 뭐 모든 개인 영세업자까지 다 찾아가면서 디즈니가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고 존엄 단계로 지금 살펴보고 그죠. 있다는 거죠. 네. 엄청나게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IP 방어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도움이 돼요. 샤넬, 구찌 노래방 있었거든? 간판 바꿨더라고. 그것도 거나 봐. 걸 수 있죠. 왜냐면은 뭐 샤넬 구찌를 노래방에다가 분명히 출원해서 등록 받아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뭐 이태리 회사, 프랑스 회사들이 그렇게 명품 회사들이 받아놓지는 않았을 건데 제지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놓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샤넬 구찌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고품질의 광고를 하고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놨더니 뭐 노래방이 안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노래방 얼마나 좋은데. 두 점의 의미로 이렇게 쓰이길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심지어 허락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써서 이미지에 폄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제지 조치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SBS 노래방, MBC 노래방은 잘 하더라고. 그건 또 이제 안 건드리나 봐. 그럴 수 방송국인 줄 알고 가본 노래방이야. 많잖아요. SBS 노래방 한 몇백 개 될 거야. 정말 방송국인지 아셨어요? 아니죠. 이 방송을 보고 맛집을 하거나 어떤 스타트업이야, 중견기업이야, 유원상 변리사한테 의뢰하고 싶어. 그럼 보통 한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면 돼요? 10만 원 단위부터 뭐 한 건당 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단위까지 그러겠네. 많이 있습니다. 뭐 난이도별이나 아니면은 들어가는 품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뭐 수임 액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상표 출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원 단위 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수가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평준화가 돼 있어요. 10년 동안 했던 케이스 중에서 이건 진짜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거 있어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상담 요청을 하신 고객님이셨는데 본인 아이템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근데 이걸 IP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추후 따라올 이제 후발주자들을 제대로 디펜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담 도와드리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최적의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컨설팅 해드리고 상표 출원 진행해드린 케이스가 있는데 예상대로 후발주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아이템 자체가 뭐 단순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름만 조금만 바꿔가지고 자꾸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1대 다자죠. 그러니까 A한테도 경고장을 보내야 되고 B한테도 보내야 되고 C한테도 보내야 되고 각각의 회신온 경고장에 대해서도 다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경고장을 회신을 보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어떤 액션을 또 취해줘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한 건도 빼지 않고 다 저희가 가져왔던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대표님도 되게 인식이 확 바뀌었죠. 아 진짜 이게 창업 준비 단계 혹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정말 제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내가 정말 하다가 도중에 막 부딪히면서 이겨나가면서 막 뭘 하기에는 중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 변리사가 막 1년에 200명씩 나오고 후배, 선배, 막 동료 다 있는 데다가 변호사인데도 막 변리사 막 기웃거리는 분들 많잖아요. 본인 홍보 방법은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공하는 게 법률 서비스다 보니까 신뢰가 우선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진심으로 대해서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해드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분 저분한테 이제 맞아. 다 소개가 제일 중요해. 요청을 안 드려도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잘 해결을 해줬어. 뭐 그렇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뭐 전혀 뭐 그런 거 부담 없었고 뭐 다 괜찮았어. 한번 뭐 전화라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객분들 대하고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좀 집중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게 가장 조금 좋은 홍보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소개가 많을 것 같아. 왜냐면 헤드헌팅도 해줬는데 마음에 들었어. 사람 뽑는다 그래. 야, 그럼 윤 이사님 전화해봐 이러거든. 땡큐지. 여러분들 그 헤드헌팅 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도 뭐 땅 파서 하는 거 아니니까 계속 제 재능 기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출연자 중에서 HR팀 직원도 있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7, 8년 동안 형 동생 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거든요. 그 동생이 엄청 소개 많이 해줬어요. 변리사 찾으면 유원상 변리사님 바로 해주죠. 이현랑 변호사님도 제 친구 사업하는 애 소개해줬어요. 아 그래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좀 타격이 있거든요. 예. 왜냐면 면접도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채용을 하려다가 접는다든지 여러 변수가 있는데 변리사님은 좀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좀 있어요? 고객분들이 처음에는 좀